안녕하십니까. K-에듀파인 지출관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출관리 교육과정은 4가지 목차로 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구성은 K-에듀파인에서 변경 및 기능 개선된 내용 안내입니다. 두 번째는 지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입력하여야 할 기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법인카드 관리, 계산금 정산, 상품권, 국고보조금 정산 등 기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지출 품위, 원인 행위, 지출 결의, 지급 명령 및 이체 등 지출 처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K-에듀파인에서 변경 및 기능 개선된 내용 안내입니다. 지출관리는 현행 에듀파인과 비교해 볼 때 업무 처리 방법과 순서가 거의 동일합니다. 몇 가지 변경 및 기능 개선된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서 K-에듀파인 지출관리 업무 이해를 돕겠습니다. 그럼 지출 각 단계별 주요 기능 개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출 품위입니다. 지출 품위 부분의 주요 기능 개선은 원가 통계 비목 표시와 미집행 품위 내역 조회입니다. 화면과 같이 예산 선택 우측에 원가 통계 비목 보기 체크박스가 생성되어 있습니다. 원가 통계 비목 보기를 체크하고 예산을 선택하면 원가 통계 비목이 보여집니다. 또 미집행 품위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예산의 미집행 품위 진행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화면과 같이 품위 결제 요청 중인 진행 상태를 보여줌으로써 세부 사업 예산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급식 관리 기능 개선 내용입니다. 급식 품위 개선으로 품위 요구를 눌러서 예산별 총 금액만 입력합니다. 식재료 목록 조회는 별도로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나이스에서 에듀파인으로 연계 전송 시 반영됩니다. 급식 계약 프로세스 개선으로 최초 계약 체결 시 원인 행위 등록하고 최종 계약 확정 시 변경된 건에 대해서는 변경 계약 등록이 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때는 EAT에서 계약 업무를 진행했을 경우입니다. EAT 연결을 통해 EAT 변경 계약을 진행하면 K-에듀파인에서 계약 금액이 자동 반영됩니다. 상세 품목별 금액은 수기로 전체 금액을 맞춥니다. 변경된 식품 목록은 EAT에서 연계 반영됩니다. 나이스와 연계를 통해 품위한 경우 급식 통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현행 외부에서 자료 요청 시 행정실에 요청하여 자료 취득한 부분을 영양교사선생님들이 통계 자료를 직접 조회 데이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출 원인 행위 기능 개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승낙사항 개선으로 청렴 서약서와 수의 계약 각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원인 행위 시 승낙사항에서 계약 설정을 클릭해서 거래처를 설정하고 승낙사항 내용을 입력합니다. 승낙사항 내용에는 물품 구입의 경우 납품기한, 기한 내에 납품하지 못했을 경우 지연배상금, 계약 해제 조건, 손해배상 등을 입력합니다. 지연배상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 및 시행규칙 제75조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75조에 의하면 공사는 1000분의 0.5, 물품 제조 구매는 1000분의 0.8, 물품 수리 용역은 1000분의 1.3,
운송, 보관 및 양국 가공은 1000분의 2.5입니다. 청렴서약서는 지방계약법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받고 있고, 수의계약각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거 배제 사유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하여 별지 1에 따른 각서를 진구하고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기능 개선으로 청렴서약서 및 수의계약각서가 추가되어 있으니 해당 건이 있으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프로세스 연계 기능이 있습니다. 현행 에듀파이낸스는 계약 체결로 결제 완료된 건에 대해서도 원인 행위 처리 시 결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K-에듀파이낸스는 계약에서 결제 완료된 건은 원인 행위에서 확정만 클릭하면 됩니다. 다음은 임시 출납원 등록입니다. 임시 출납원 등록은 현행 지출 결의 시 임시 출납원 1인만 등록하고 있습니다. K-에듀파이낸스는 원인행위 등록 시 임시 출납원을 등록하며 이때 여러 명 등록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기능 개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인카드의 기능 개선은 법인카드 승인 내역 연계와 법인카드 정산 개선입니다. 품위 접수 시 카드 출구 반납 기능 및 법인카드 승인 내역 연계 기능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능 개선으로 법인카드 청구서 및 대금 인출 내역과 연계하여 정산서를 대사할 수 있습니다. 지출관리, 기타관리, 법인카드 관리, 법인카드 대금 정산 화면에서 지출 내역과 카드사 인출 내역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장 여비 기능 개선 내용입니다. 여비 계산 개선으로 주유비 계산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교통비 정보에 연비 정보를 클릭하셔서 교통비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여비 정산 신청입니다. 나이스 연계 내역이 보여지면서 나이스에 등록된 여비 목록 확인, 지급 현황을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여비 정산 신청서를 출력하여서 작성 후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상품권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현행 상품권 대장을 수기 관리하고 있는 것을 기능 개선을 통해 지출과 연계 또는 인센티브 등은 직접 입력으로 상품권 구매 이력을 관리하고 상품권 사용 관리를 통한 수령, 사용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용역 기능 개선입니다. 서비스 용역은 K-에듀파인에서는 공공요금 및 용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지출 품위를 생략할 수 있는 유형관리는 시도교육청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은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시교육청 담당자가 먼저 지출 품위를 생략할 수 있는 유형을 설정해 주어야 합니다. 품위 생략 불가인 경우 품위 번호가 연계가 되고 파일 첨부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수인건비 기능 개선입니다. 보수인건비 관리는 나이스 보수와 연계가 됩니다. 보수 연계 기준 관리, 보수 연계 목록이 추가되었습니다. 법정 부담금 관리도 나이스 보수와 연계되어 개인별 법정 부담금과 기관별 법정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출관리 각 단계별 주요 기능 개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지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입력하여야 할 기준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정보는 학교회계, 지출관리, 기준 정보를 클릭하면
지출관리 업무별 기준정보 항목이 보여집니다. 기준정보 항목에는 출장 기준정보,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정보, 이용기간 정보관리, 회계간직 사용자관리, 지출 기본정보관리, 학교 계좌관리, 기간 거래처 관리, 법인카드 관리 등이 있습니다. 그럼 각 항목별 기준정보 입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장 기준정보 입력입니다. 출장 여비 처리 시 기준이 되는 관내 여비 감액 비율과 관내 여비의 지급 금액 기준을 입력합니다. 행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연도별 여비 기준 정보를 입력하여 저장합니다. 두 번째는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인데 이 화면은 학교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공공요금 및 용역 구분에 따라 품위 생략 여부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를 조회하고 행추가 버튼을 클릭해서 공공요금 및 용역 기준 정보를 추가합니다. 이때 구분값은 교육청에서 등록한 공공요금 및 용역 코드를 사용합니다. 등록 후 저장을 누릅니다. 전년도 복사 기능은 2021년 회계부터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이용기간 정보관리입니다. 이용기간에 따른 계좌를 확인하고 계좌별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화면입니다. 계좌번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은행 코드와 계좌번호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계좌 확인 항목에 체크, 비밀번호를 등록합니다. 최초 비밀번호 설정 시 기존 비밀번호는 공란을 두시면 됩니다. 변경 비밀번호와 변경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한 후 저장을 하면 됩니다. 사용 정보가 등록된 다음 날부터 EFT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회계간직 사용자 관리입니다. 필수 결제선을 체크하기에 회계간직에 대한 사용자 관리 화면입니다. K-에듀파인에서는 학교장 및 행정실장, 직무대리도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직무대리 기간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지출 기본정보 관리입니다. 지출 업무에서 필요한 기본정보를 설정하는 화면입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기준정보 및 계좌정보를 저장합니다. 선행작업으로 학교 계좌관리 메뉴에서 학교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기준정보의 보험비율은 보수인건비 계산 시 활용됩니다. 지급명령 계좌는 지급명령 등록 메뉴에 출금 계좌로 기본 설정됩니다. 카드 기본 계좌는 원인 행위 또는 지출 결의에서 지급 방법을 카드로 설정 시 실거래처의 계좌 정보로 설정됩니다. 다음은 학교 계좌 관리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학교 계좌 정보를 조회하면 됩니다. 에듀파인과 연계되어 자료가 그대로 보여지므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간거래처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거래처 관리 화면을 열면 정보 수집 동의서가 있습니다. 개인거래처의 경우 정보 수집 동의서에 개인 서명 날인 후 동의서를 보관합니다. 기간별 거래처 정보는 신규 등록 시 개인 정보 수집 동의서를 입력만 하면 됩니다. 신규 등록 시 계약업체는 업체의 형태에 따라 거래처 구분을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또는 개인 또는 기관 외부로 선택해서 등록을 합니다. 기간거래처 관리는 현행 통합거래처 관리 메뉴와 같이 원인행위 작성 시 거래처 설정 팝업창에서 거래처 신규 등록이 있습니다. 현행 에듀파인과 등록하는 방법이 동일합니다. 현행과 다른 점은
거래처 공유가 전국 단위가 아닌 시도교육청 단위로만 공유됩니다. 세 번째는 법인카드 관리, 계산금 정산, 상품권, 국고보조금 정산 등 기타 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카드 관리입니다. 지출관리, 기준정보, 법인카드 정보관리, 이용기간 등록관리 화면에서 중간쯤에 신청정보에서 신규 버튼을 누르면 기관명과 사업자 등록번호가 보여집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조회되지 않으면 학교회계, 사업관리, 기준정보, 조직정보관리에서 조직 수정을 선택해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학교 주소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조직정보관리에서 조직 수정이 완료되면 화면과 같이 기관명과 사업자 번호가 자동 입력됩니다. 이때 카드사와 BC카드 발급 기간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됩니다. 유형별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용기간 등록관리에서 유형별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등록 방법입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카드 사용 등록입니다. 카드 사용 등록은 카드 수령 후 보관 책임자를 지정하는 용도입니다. 조회 버튼을 눌러 하단의 카드 정보 입력란에 보관 책임자와 담당자 등 카드 기본 정보를 입력하고 사용 등록을 눌러줍니다. 사용 등록 완료된 카드는 카드 발급 대장에서 조회됩니다. 수령한 실물 카드의 카드 번호 신청 정보와 카드 번호가 동일한지 확인 후 사용 등록 처리합니다. BC카드, NH카드를 제외한 카드사는 영업점에서 발급한 카드 정보를 다음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대장 관리입니다. 카드 발급 대장 목록을 조회하고 카드 기본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조회되는 카드만 지출할 수 있습니다. 한도 조회는 NH농협, BC카드일 때만 활성화됩니다.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잔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급 정산 등록 안내입니다. 지출관리, 기타관리, 계산금 정산, 계산금 정산 등록 화면입니다. 임시 출납원으로 설정된 계산급 지출건에 대해서만 해당 메뉴가 조회됩니다. 임시 출납원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한 후 정산 내역에 행을 추가해서 입력 후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다음은 상품권 관리 화면입니다. 상품권 구매 및 수령 내역을 등록 및 확인하는 화면으로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한 후 상품권 구매 내역 및 수령 내역을 추가합니다. 결제 방법이 인센티브일 경우 구매 내역의 행 추가 및 행 삭제가 활성화되어 등록이 가능합니다. 실제 수령한 상품권에 대해 수령 확인을 처리합니다. 상품권 사용 내역을 행 추가하여 등록하고 실제 수령인에게 서명받은 수령 확인증을 첨부하여 파일로 추가,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내용을 저장합니다. 상품권 대장 관리에서 상품권 구매 및 배부 대장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정산에서 세금 계산서 승인 내역을 관리하는 화면입니다. 조회 버튼을 클릭하고 목록에서 행을 추가해서 선택한 세금 계산서 내역에 대해서 승인 조회 요청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기타 관리 항목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네 번째, 지출 처리 안내입니다. 지출 처리 업무는 지출품위, 원인행위, 지출 결의, 지급 명령 및 이체, 감옥 경정 등이 있습니다.
먼저 지출 품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담당자가 지출 품위스를 작성하고 결제를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먼저 제목과 계율을 입력하고 요구일자와 완료일자를 선택합니다. 예산 선택 버튼을 눌러 품위를 작성할 세부 사업, 세부 항목의 산출 내역을 선택합니다. 예산 선택 시 다수의 세부 사업 또 동일한 세부 사업 내에서 다수의 산출 내역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원가 통계 비목 보기를 클릭하면 해당 예산의 원가 통계 비목이 보여집니다. 품위 작성 시 미집행 품위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해당 예산의 품위 및 원인행위 진행 상태를 조회할 수 있고 품위 가능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품위 작성 시 품목 내역이 많아서 일일이 작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9번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릅니다. 파일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엑셀 서식이 다운이 가능합니다. 엑셀 서식을 다운받아 내역을 입력한 후 파일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품위 접수 목록입니다. 사업 담당자가 작성한 품위서 내역을 확인하여 접수하고 원인 행위 또는 계약 요청하는 화면입니다. 14번 카드 사용 돋보기를 클릭하면 법인카드 출급 등록할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이때 행추가에서 출급인 및 반납일을 등록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 목록입니다. 계약이 완료된 내역을 조회하고 원인 행위를 확정하는 화면입니다. 일반 계약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누릅니다. 계약 목록을 조회하고 조회된 일반 계약을 클릭하여서 계약 내용 및 상세 내역을 확인합니다. 조회된 일반 계약 중 원인 행위 확정 버튼을 누려서 확정 처리합니다. 마지막으로 K-에듀파인 학교회계 전면 개통에 앞서 각급 학교에서 선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조직 정보를 수정하여 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학교회계, 사업관리, 기준정보, 조직정보관리, 조직수정에서 학교 사업자 등록번호와 주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조직수정 메뉴는 화면에 보여지는 행정실장, 행정실 업무총괄, 국립학교 행정실장, 국립학교 행정실 업무총괄 4개의 권한 중 1개의 권한을 부여받으면 상단에 조직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조직 수정 메뉴가 활성화됩니다. 조직 수정 메뉴를 가셔서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여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인카드 이용기간 등록 및 카드 사용 등록입니다. 학교회계, 지출관리, 기준정보, 법인카드 정보관리, 이용기간 등록관리와 카드 사용 등록에서 카드사 이용기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입출금 계좌 거래 내역 활용을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거래은행에 2월 29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는 사용자 지원 서비스, 학교회계, 정보마당, 공지사항 및 사용자 지침서에 있습니다. 예산 2월 등록입니다. 2019학년도 2월 금액을 2020학년도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K-에듀파인 예산관리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2월 등록된 예산은 현행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출 처리합니다. 경로는 학교회계, 예산관리, 예산운영, 예산 2월 등록에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2019학년도 회계의 신용카드 미상계금이 2월 21일까지 처리되지 못할 경우에는 2020학년도 회계로 이월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결산 시 불부합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